하이스톰입니다. 유럽에는 인권, 포용, 평등을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처럼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런 가치들을 주장하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북유럽 국가는 이런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국가는 자신들이 국제사회 속에서 도덕적 기준처럼 불려왔다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감히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도 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드높이다니, 이런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근 이 핀란드의 국가 수반이 한중일 3국에게 석고대죄를 박았는데요. 진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전 세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어 국가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국의 분노는 물론 요새 민족주의로 재미 톡톡히 보는 일본은 너 잘 걸렸다면서 제재까지 감행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로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매체들은 핀란드에서 벌어진 아시아인 비하 사건과 이에 대해 핀란드 총리가 공식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빠르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핀란드에서 인종차별 제스처 논란이 일어나 핀란드 총리 페테리 오르포가 최근 자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인종차별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 사과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논란은 핀란드의 미인대회 우승자가 동아시아인을 조롱하는 의미의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한 사진을 SNS에 퍼뜨렸다가 왕관을 박탈당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인권, 포용, 평등의 핀란드가 국제미인대회에 참여시킬 미녀를 뽑으면서 뇌 속은 안 들여다보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야 골빈 핀란드 미녀의 개인적 무지함과 미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할 일은 아닌데, 이 사태가 커진 이유는 바로 핀란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갑자기 이 핀란드 미녀를 옹호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핀란드의 반이민 성향 포퓰리즘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여성을 옹호하며 같은 제스처를 하는 사진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는 바람에 핀란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주 중국 핀란드 대사관 SNS를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최근 SNS 게시물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밝힌 오르포 총리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는 여기서도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된 미스 핀란드 사라 드자프체는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이번 일을 통해 배우겠다 라는 말로 사과를 하였고, 그녀의 왕관 박탈도 공식화되었지만 미스 핀란드를 옹호했던 의원 3명 중 오직 1명만 사과를 했을 뿐, 1명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냐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1명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중국을 비판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핀란드 총리는 이 행동들이 유치하고 어리석다면서 비판했고, 해당 정당은 내부 징계 논의를 예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포 총리는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가 없고, 이 극우 정당과의 연정을 통한 집권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적 여론도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사태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뻔뻔한 핀란드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공영방송 YLE는 총리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대응이 그렇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옹호 릴레이에 동참했던 유호 에에롤라 의원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아시아인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카이사 가레듀 의원은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면서 오히려 언론들이 이 사태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럽의회 의원 세바스티안 틴퀴넨도 옹호에 동참하여 EU 차원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핀란드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마리아 오히살로는 EU 의회 의장에게 이 사안을 공식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인종차별 행동은 일본과의 외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은 자국만이 아니라 EU 전체를 대표한다. 핀인당의 반복적 인종차별 행동은 핀란드의 이미지와 무역 관계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인당 대표이자 핀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리카 푸라는 이 문제의 게시물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정당이 연정과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 나라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중국이 왜 더 크게 분노했냐면 애초에 사라 드자부체라는 뇌 없는 미인께서 올린 눈짓 게시물에 중국인과 함께 식사하기라는 말이 써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베이징 외국어대학 국제거버넌스 아카데미의 추이홍젠 교수는 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수의 유럽인들 사이에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으로 뿌리내린 인종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런 것이 특정 상황에서 다시 고개 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핀란드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핀란드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더 나아가 아시아 공동체와의 관계, 특히 인적, 문화 교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내 사회적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사는 지금 이 논란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아닌 아시아 전체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핀란드의 빠른 사과 조치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취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핀란드가 아시아를 작은 눈이라 조롱한 것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에 사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몽골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도 사과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인종 편견은 일반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해적의 후손들이 아무리 차려입어봤자 더욱더 해적처럼 보일 뿐이다. 해적의 후손들이 정장을 입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아시아인들은 차별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핀란드가 야만스럽다는 걸 숨기지 못하고 그걸 보여주었네. 그런데 중국 못지않게 이 문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핀란드 불매 사태까지 초래될 긴장감이 맴도는 곳은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현재 핀란드가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 보도부터 시작하여 자칭 인권국가라고 자부하는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비꼬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만 사과했을 뿐 여전히 저 연정하는 당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분노 어린 기사까지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들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저런 행동을 인종차별이 아닌 그저 아시아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런 차별은 일상다반사다. 핀란드가 인권국가라 주장하는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동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시한 활동을 해온 핀란드 정부에게 이건 큰 타격이다. 아무래도 이 정당이 연립정당이기에 엄격한 처분은 어렵겠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인이라면 핀란드에 대한 실망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동조해 문제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 우리 아시아인들이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핀란드에 대한 분노는 표명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이런 차별주의적 사람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섰다는 것이다. 자칭 인권국가라고 하더니 이번에 핀란드의 진짜 얼굴을 일본인들도 잘 알게 되었다. 동아시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유럽은 일상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유럽에 대해 가진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가면을 벗었다. 미녀대회에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중시되기에 자격 박탈은 부득이하다. 심지어 저 나라는 사소한 인종차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작년에 결정한 나라이다. 사과하지 않겠다는 저 국회의원은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화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해 보인다. 천박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그동안 얼마나 차별하고 싶었을까. 참느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중국은 뭐야 이건 또 라는 느낌인 반면 우리나라는 저런 유치한 행동을 한심하게 여긴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일본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을 두고 핀란드는 좀 많이 놀란 상황인데요. 그들은 일본과의 교역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왔기도 했거니와 일본인들은 실제로 핀란드가 깜짝 놀랄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핀란드 공영매체 YLE는 수십 년간 아시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핀란드 국영항공사 피네어까지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피네어의 일본 SNS 계정에는 벌써 이 나라에 가지 말자, 가더라도 피네어는 절대 이용하지 말자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면서 피네어 측의 반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피네어 측은 이번 논쟁이 핀란드의 이미지는 물론 피네어의 사업 운영에 매우 해롭다면서 그들은 국제적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국적 또한 50개국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특히 내년 여름 피네어는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대 항공사로 올라설 것이라 예상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 고객 유치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왔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핀란드의 반응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중국인 비하 발언과 함께 올린 눈짓 사진에 대하여 왜 중국에게만 정식 사과를 하지 않고 일본과 우리나라에게까지 사과를 했느냐 하는 점이죠. 이건 핀란드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중일 3국과의 무역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국가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동아시아 3국이 가진 힘이 막강하기에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마인드로 아주 치졸한 모습을 보인 핀란드였던 것이죠. 그러니 범아시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중일 3국에게만 사과한 것은 한중일이 아닌 아시아인들에게 또다시 차별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수준 낮은 나라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기도 하며 외교적으로도 참으로 간사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 홍보를 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핀란드는 사실 우리와 기술 기반 산업 및 혁신 분야에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높은 국가로서 방산, 경제, 안보 분야는 물론 AI, 양자, 6G, 우주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공동 인식을 한 관계인데요. 이에 따라 연구원 및 학생들의 교류 등 공동 연구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고 양국 간에는 다양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대한 총리의 공식 사과는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겠지만 핀란드는 이 사태를 더욱 확실하게 잘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